안녕하세요. 실전부동산 고고 안신혜입니다. 갭 투자의 시대는 저물고 있다고 합니다. 전셋값도 하락하고 있는 데다가 집값 역시 강남을 중심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키는 전략이 중요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보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전부동산 고! 고! 1부문을 활짝 열어봤습니다. 이슈 점검하고 물건 잡으러 떠나보도록 할게요. 유재성 대표님 나와 계시네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직접 응모하셔서 부동산 고민도 해결받고 물건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궁금증 022077-6357번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편하실 때 언제라도 저희 쪽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부동산 팁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어떤 주제 들고 오셨나요? 네, 제가 틈새를 공략하는 부동산 성공 투자법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뭐 아까 앵커 멘트에서 잠깐 얘기 있었지만 최근에 이제 아파트 쪽에 이제 갭 투자가 사실상 이제 이런저런 여건들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들어지면서 그렇다면 이런 시점에서 어떤 쪽으로 우리가 공략을 하면 될까? 이게 바로 우리가 틈새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우리가 틈새라는 거를 잘 생각해 보면 결국은 블루오션을 찾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사실상 예전에 아파트 쪽에 갭 투자 떠올랐죠. 근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또 레드오션화가 됐고 최근에는 또 정부의 규제까지 이런 어떤 아파트 갭 투자 쪽으로 집중이 되면서 사실상 이런 것들이 많이 힘들어졌거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계속 여기서 머물러 있을 게 아니라 부동산 쪽에서 다시 떠오르고 있는 블루오션이 어떤 것들인지, 다시 떠오르는 틈새 시장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략해보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오늘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또 부동산계 유재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또 재밌고 친절하게 안내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뭐 틈새 시장, 그렇죠. 뭐 틈새 시장도 좋고 뭐 블루오션도 좋고 뭐 부동산은 뭐 입지다 뭐다 이런 얘기들은 뭐 누구나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틈새 시장을 찾는 정말 아주 그 디테일한 방법들이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씩 해봐야 되거든요. 이런 것들을 찾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질문. 정말 그게 맞냐? Who are you? 넌 누구냐? 그렇죠. 부동산 틈새 시장, 넌 누구냐? 이렇게 딱 물어보고 이렇게 이제 가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제가 3가지 내가 질문을 뽑아봤습니다. 자, 미래가치 풍부한 저평가 입지인가? 이런 것들 한번 물어봐야 되겠죠. 사실 이제 우리가 부동산 가격의 메커니즘을 잘 보면은요. 자, 부동산은 이렇습니다. 내일을 보고 미래를 보고 오늘 사는 것이 부동산이거든요. 자,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미래 가치를 보고 오늘 가격을 지불하는 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결국은 미래 가치가 이미 현재 가치에 어마어마하게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라면 결국 우리가 미래를 가더라도 수익을 보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최근에 재건축 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재건축 아파트 쪽이 앞으로 미래 가치가 풍부한 것들은 뭐 그것까지는 다 알겠는데 그렇다면 현재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느냐? 결국 뭐 주변에 있는 것들이 지금 더더구나 이제 그 청약시장에서 뭐 사실상 거의 뭐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시행되다시피 해서 결국은 평당 약 5천만 원 이하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규제를 하고 있죠. 사실상에. 그 도시 뭐 주택기금공사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어차피 새 아파트를 하는 것들이 5천만 원 이하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기존의 30년, 40년 된 아파트들이 6천만 원, 7천만 원 막 이렇게 가니까 그렇죠. 그것은 곧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에 지나치게 많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는 시장이 판단을 한 거죠. 그만큼 피로도가 이제 높다 보니까 뭐 사실상 최근에 뭐 재건축
그 부담금 때문에 어떤 조정을 받고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뭐 이제 그 송파 쪽에 뭐 헬리오시티 같은 이런 어떤 만세대 대단히 어떤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미래 가치가 지나치게 현재 가치에 너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기들 스스로가 피로도를 많이 느낀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런 거예요. 미래 가치가 풍부하지만 현재 아직까지도 저평가했지. 그렇죠.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 아직 다 반영이 되지 않은 이런 것들을 찾아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결국은 나중에 어떤 우리에게 수익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따져봐야 되겠죠. 미래 가치가 정말 풍부하냐? 그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에 이미 다 반영이 됐느냐? 아직까지 여지가 어느 정도 남아있느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따져보고 들어가야 되겠다. 이 부분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백조가 될 네, 미운 오리 새끼 상품인가? 네. 우리가 뭐 동화 미운 오리 새끼 읽어봤었죠. 네. 실제로 미운 오리 새끼는 네, 백조죠, 백조. 네. 처음부터 백조였다는 거,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뭐 결국 백조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가치가 이제 높은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백조인지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기회가 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이미 백조인 걸 안다 그러면 그거는 또 레드 오션이 될 텐데 아직까지 블루 오션으로 남아있는 것은 이것이 백조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뭐 저거 미운 오리 새끼 아니야? 이렇게 치부를 하고 있는 이런 쪽이 바로 틈새 시장일 수 있겠다.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이 또 우리가 틈새 시장을 찾는 전략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겠고요. 자, 또 세 번째. 초기 투자금은 소액으로 가능한가? 네. 사실 뭐 우리가 뭐 신 DTI다, 뭐 DSR이다, 뭐 이렇게 해서 최근 부동산 투자에서 또 많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네, 대출 쪽을 많이 이제 부동산 뭐 투자하려는 분들이 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지금 미국발 쪽에 이제 금리 인상들이 있으면서 우리 쪽도 좀 금리가 이제 올라가지 않을까 이제 이런 것들을 많이 걱정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그렇다면 괜히 대출을 많이 내서 그런 부분들을 걱정할 필요 없이 무대출 투자, 대출을 하지 않고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틈새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제 한번 가볼까요? 자, 첫 번째. 미래 가치가 풍부한 저평가 지역 입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확정적인 대규모 개발 호재.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뭐 한반도의 비핵화 이런 부분들도 이제는 거의 뭐 네, 거의 확정적인 뭐 대규모 개발 호재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에 당연히 또 이제 신용 등급도 지금 한 AA 정도에서 그렇죠. 뭐 트리플 A까지 간다든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런 것들도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 부분 왜냐하면 또 외국의 이제 많은 어떤 투자 자금들이 우리나라 부동산 쪽으로 또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이제 그 개발 호재로 이제 볼 수는 있겠는데 이런 것들은 좀 너무 또 큰 사이즈들이다 보니까 네, 이런 것까지 얘기는 하는 건 아니고요.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정부에서나 또 지자체에서나 이런 것들을 이미 확정적으로 어느 정도 발표한 것들인데 그것이 큰 파급 효과를 가지고 있는 확정적인 대규모 개발 호재를 이야기하는 거가 되겠죠. 자, 뭐 제가 이제 그 상담을 이렇게 좀 많이 하다 보면 이제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이제 부부가 이제 오셔가지고 네, 이렇게 지적도를 한 장 가지고 오셔서 아, 여기가 이제 곧 신안산선이 생기면 곧 네, 이 그린벨트였거든요.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는데 자, 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이쪽이 당연히 10배 정도가 오른다. 이거를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자, 1년 안에 무조건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고 그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무조건 10배가 오르는데 투자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데요. 자, 이런 거죠. 제가 그분에게 거꾸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1년 안에 무조건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무조건 10배가 오르는데
도대체 그분은 왜 그 땅을 팔려고 하시냐고 한번 물어보라고 거꾸로 제가. 자, 이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가 너만 알고 있어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자꾸 이렇게 솔깃하다 보면 좀 잘못된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뭐 제가 단적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지만 그런 거보다는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 가능하고 뭐 예를 들면 뭐 지자체에 전화 한 통 해보면 과연 그 개발 호재가 맞는지 안 맞는지 그 정도는 확인할 수 있는 그 정도를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지 너무 그 소문에 움직이는 이런 것들에 좀 혹하다 보면 잘못된 투자를 좀 할 수 있겠다. 이런 측면에서 제가 좀 확정적인 걸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매수 타이밍은 개발 초기가 좋겠다. 네, 제가 가끔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죠. 네, 개발 계획 발표가 났을 때 한 번 오르죠. 착공을 하면 또 한 번 오르죠. 완공을 하면 또 한 번 오르죠. 또 완공을 하고 나서 한 뭐 3년, 5년 정도 지나면 어느 정도 인프라가 형성되니까 또 한 번 오르는데 가장 좋은 건 뭘까요? 그렇죠. 확정적인 대규모 개발 호재가 발표가 됐을 때 투자하는 거. 요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겠죠. 이런 측면에서 개발 초기가 좋겠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고. 자, 일자리. 그렇죠. 최근에는 일자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는 것을 투자해야 되는데 그것도 4차 산업 쪽에 1, 2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는 쪽에 일자리 주목하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교통. 그렇죠. 서울권 안에서 본다 그러면 뭐 지하철이 연정된다든지 또 뭐 10호선 같은 신안산선 같은 이런 것들이 새로 생긴다든지 또 지하철 제2세대라고 할 수 있는 GTX 관련된 것도 우리가 잘 관심 있게 봐야 되겠죠. 여기에다가 스테이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스테이 머무르는 거 하고 네, 버케이션 네, 그 휴가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머무르기도 하지만 거기에서 문화라든지 쇼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즐길 수 있는 한 번에 다 되는 원스톱 라이프 이런 것들을 좋아한다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도 이런 세 가지 일자리, 교통, 스테이션, 네, 스테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챙겨봐야 되겠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백조로 거듭날 미운 오리 새끼 상품인가. 자, 상가하고 오피스 쪽이 이제 빌딩 오피스 쪽이 많은 주목을 받았었죠. 자, 그런데 최근에 상가 쪽은 이제 자영업자 쪽에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또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 쪽이 많다 보니까 조금 투자가 좀 위험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오피스 빌딩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부동산 투자 회사들이 대부분이 다 오피스 쪽을 했었다면 최근에 생기는 부동산 투자 회사들의 리츠는 대부분이 주택으로 넘어오고 있다는 거. 이런 부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가 자 아파트보다는 수익형 주택에 제가 투자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파트 쪽에 갭 투자하는 것들은 전세가도 불안한다다가 너무나 가격이 많이 올라 있기 때문에 분명히 위험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넘어오는 부분들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 단기보다는 중장기 같이 투자를 하라. 네, 너무 짧게 보고 들어가는 것들은 이제 좀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 것보다는 앞으로는 중장기적인 어떤 가치적인 안목을 보고 하다 보면 분명히 리스크도 낮아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초기 투자금은 무대출 소액 투자로 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수익형 주택에 갭 투자가 뜬다.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네, 옛날에 오피스텔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다 월세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현재도 오피스텔이라든지 도시형 생활주택들은 다 월세로 놓기 때문에 사실상 전세를 찾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는 오히려 거꾸로 이쪽을 전세를 안고 투자하는 방법으로 간다라면 이런 것들이 또 당연히 틈새 시장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중심권일수록 투자 금액은 작다. 그렇죠. 투자 금액이 작다 보니까 자꾸 중심권 밖으로 벗어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보다는 서울 그것도 중심권 안에 핵심권 안에 들어오면 당연히 전세가가 높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높기 때문에 분명히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챙겨보면 그 안에서도 틈새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자, 마지막 수익과 차익 두 마리 토끼를 잡는다. 그렇죠. 다들 원하는 거죠. 자, 매달 월급처럼 수익도 받고 싶고 나중에 이것이 또 가치가 올라가서 차익도 남기고 싶은 것이
부동산 투자의 핵심일 텐데요. 너무 단기로 보기 때문에 이것이 어렵다는 거죠. 우리가 중장기적인 가치 투자를 한다면 최초에 1,000만 원, 2,000만 원 소액을 가지고 투자를 해놨다가 이것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거기에 대한 차익도 내가 그대로 볼 수 있지만 또 나중에 이것을 수익형으로 돌린다면 매월 꼬박꼬박 들어오는 수익까지도 챙길 수 있는 이런 상품의 투자라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팁 염두하면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된 전략 짜주신다고 하거든요. 오프라인 일정도 체크해보세요. 유재성 대표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서울 중심권에서 소액 투자 전략 공개하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역삼역 3번 출구 아름다운 빌딩으로 가시고요. 022077-6357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대표님, 아직도 서울 중심에서 소액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제가 그 방송에서 이렇게 그 뭐 강의를 하다 보면 정말 말이 엄청나게 이렇게 빨라지잖아요. 정말 해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나 많고 또 그 구체적인 계획들 또 어느 곳에 또 서울 중심권 안에서도 또 본인에게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더더구나 실수요를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지금 실수요이면서 투자까지 그 전략을 짜려면 이 짧은 시간에 정말 다 해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세미나를 제가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 토요일 제가 1시에 직접 강의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 중심권 쪽에 1,000만 원, 2,000만 원 정도의 정말 작은 소액을 가지고도 투자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니까 근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시다 보니까 꼭 예약을 하고 전화를 하고 오시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열정이 느껴지시죠? 많은 것 얻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꼭 한번 연락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알짜 정보 찾으러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물건 공개합니다.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에 자리한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7호선 어린이 대공원역에서 걸어서 6분, 2018년 9월 준공 예정이고요. 10층 건물의 7층에 자리합니다.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다용도실로 구성됐습니다. 매매 금액은 2억 8천만 원, 전세시 보증금은 2억 5,500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2,500만 원 전망되고요. 월세시 보증금은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6,800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9,2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떠오르는 인기 지역만 쏙쏙 골라오고 계시는 대표님인데요. 여기 기본적으로 어린이들이 참 좋아하는 동네일 것 같습니다. 어린이 대공원역, 그리고 어른들의 일자리도 굉장히 많은 지역인데요. 입주 여건 개발 호재 들어볼게요. 네, 그러겠습니다. 사실 이제 강남권 안에서도 우리가 이제 잘 봐야 되는 것들이 바로 제가 지금 여기 써놓은 강남 4차 산업벨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이제 삼성역 쪽에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글로벌 비즈니스센터가 이제 올해 착공을 해서 2021년이면 569m, 잠실 제2롯데월드보다도 14m가 높은 현대자동차 본사, 계열사 30개 다 해서 약 10,000명 정도가 상주하는 우리나라 최고층 빌딩이 이제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죠. 여기에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이라고 해서 지금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그 사이 14차선을 지하 6층까지 파가지고 이쪽에 거대 지하도시를 만든다고 하는 게 바로 영동대로 지하공간 통합개발 사업인데 이것이 또 2023년이면 또 완공, 또 GTX A 노선 때문에도 지금 엄청나게 뜨고 있잖아요. 이미 착공을 했으니까요. 여기에다가 잠실 제2코엑스라고 해서 지금 현재 그 잠실 종합운동장 쪽이 마이스 산업의 핵심으로 또 엄청나게 바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될 텐데 이것이 이제 완성되는 시점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쭉 올라가서 바로 영동대교를 건너가면 있는 게 바로 성수동 지식산업센터거든요. 지금도 이미 테헤란로 쪽에서 많은 기업들이 지금 이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조금 더 올라가면 있는 것들이 중곡 종합의료복합단지가 이제 또 이쪽에 생기게 되겠죠. 자, 여기에다가 쭉 올라가면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하고 또 연결이 돼서 같이 연결되는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강남의 4차 산업벨트다. 결국 이런 거죠. 국제교류 복합지구에 있는 마이스 산업 쪽하고 또 이쪽에 있는
성수동 쪽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이쪽도 4차 산업이 되겠죠. 중곡 쪽에 있는 의료 바이오 산업도 4차 산업이 이런 것들이 산업 벨트를 형성한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여기에다가 성수 지식산업센터 제가 횡단보도 입지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초역세권보다 최근에 뜨고 있는 게 바로 이 횡단보도 입지라는 건데요. 뭐냐면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바로 대규모 그 개발 호재가 있다는 거죠. 바로 이 지역이 그렇습니다. 지금 본 매물이 있는 곳이 바로 이 지역이라 그러면 성수동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지금 여기 들어온 게 여기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있는 바로 이런 입지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에다가 성동구하고 광진구 끼인 지역으로 쌍방향 입지를 볼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해 제가 지도를 좀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이제 바로 우리가 그 화양사거리라는 입지가 바로 이 지역이 될 텐데요. 지금 여기가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들어서는 바로 강남이 되겠습니다. 삼성역 쪽이 되겠죠. 여기에서 영동대교를 따라서 바로 건너오면 있는 입지. 이것이 바로 화양사거리라는 거죠. 이 위치가 이렇기 때문에 이쪽으로 산업벨트가 이렇게 쭉 형성이 되는데 그중에서 또 중요한 게 바로 이 성수 IT경제특구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들인데 지금까지 약 2,500개 기업이 이미 이쪽으로 들어와 있고 지금 바로 이 지역 이쪽에 지금 거의 그 여의도 쪽에 63빌딩 거의 가까운 이런 어떤 큰 지식산업센터들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게 2020년에 이제 완공이 되는데 그 바로 횡단보도 건너편 바로 이 입지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제가 또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여기에다가 성수 전략계획구역도 지금 엄청나죠. 뭐 50층씩 계속 쭉쭉쭉쭉 올라가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광진구 쪽에도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이자양 재정비 촉진지구 안에 지금 또 행정타운 뭐 그 광진구청이라든지 또 오피스라든지 어마어마하게 지금 들어오고 있죠. 동서울 터미널도 지금 63빌딩 약 1.5배 규모로 엄청나게 지금 또 현대화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광진구 쪽에 수혜하고 성동구 쪽의 수혜를 그대로 볼 수 있는 데다가 아래쪽에서는 국제기류 복합지구까지 같이 볼 수 있는 이런 입지에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 입지 굉장히 인상이 깊습니다. 횡단보도 건너려면 얼마쯤 될까요? 1분이 채 안 될 것 같은데요. 길 건너서 호재 가까운 곳에서 한번 누려보시고요. 저희 이어서 건물로 깊이 들어가 볼게요. 어떻게 지어지고 있을까요? 네, 지금 뭐 2018년 9월, 올해 9월이죠. 정말 올 가을 이사철에 딱 맞춰서 하는 이런 치밀함까지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다가 희소성 높은 준주거 지역이라고 해놨는데 이쪽 지역들이 도로변 그쪽만 준주거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이쪽에서 한 블록만 들어가면 전부 다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본 매물처럼 그 준주거 지역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 매물은 이 준주거 지역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상업지 그 다음으로 높은 게 주거 지역 안에서는 가장 높은 그 토지 가치를 보이는 게 준주거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 또 하나가 본 매물이 소형 아파트 타입의 투베드룸이라는 거예요. 사실상 이 투베드룸 들어가 보시면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들은 이게 아파트인지 사실 뭐 도시형 생활주택인지 잘 구분이 안 갈 정도로 굉장히 멋스럽게 고급스럽게 이렇게 지어지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투자 매물로도 제가 추천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에다가 뭐 풀옵션은 기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9월 이사철을 노린 걸까요? 치밀한 전략이 좀 엿보이는 대목인 것 같은데요. 과연 가격 메리트까지 있으면 좋으련만 가격 얘기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뭐 아무리 좋으면 또 뭐 하겠습니까? 그러게요. 너무 비싸면 못 사는데 2억 8천이라는 금액을 지금 사실상 강남 쪽은 이런 투룸들이 이미 4억을 넘어섰고요. 지금 성동구 안에서도 이미 3억대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사실상 그 서울숲 트리마제라는 아파트가 있는데 그것이 약 한 7평 정도 되는 원룸이 최초에 분양할 때 한 3억 정도 분양했던 것들이 이미 6, 7억까지 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쪽이 최근에 마용성광, 성동구하고 광진구가 어마어마한 지금 가격 어떤 그 올라가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는 기회가 있다. 제가 말씀드렸던 바로 그 미래 가치가 풍부하지만 아직까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금액으로 볼 수 있는데 바로 투룸이 투베드룸이 2억 8천인데요. 당연히 전세 높게 형성되어 있죠. 2억 5천 5백까지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강남에서 바로 넘어갈 수 있고
성수동 지식산업센터에서는 횡단보도 하나만 건너면 되는 곳이 2,500만 원의 투자가 가능하다. 이 부분 짚어드리겠습니다.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2천만 원에 월 100만 원까지 높게 형성되어 있어서 월세 투자 상품으로도 훌륭하다. 이렇게 추천을 하겠습니다. 네, 저평가된 지역입니다. 전화 주시고요. 저희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대표님이 가지고 오신 두 번째 물건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화면에 집중해 주세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오피스텔입니다. 1호선 영등포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 2020년 2월 준공 예정이죠. 13층 건물 내 5층에 방 1개, 거실 겸 주방, 욕실로 꾸려졌습니다. 매매 금액은 1억 6,800만 원, 전세 시 보증금은 1억 6천만 원, 이를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800만 원 전망되고요. 월세 시 보증금은 1,000만 원에 월 70만 원, 대출 예상 금액 1억 1,700만 원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 금액 4,100만 원 전망되는 곳입니다. 조금 더 도심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주 근접으로 회사 가기도 좋고요. 실거주하기도 좋을 것 같은데요. 직접 들어볼게요. 입주 여건 개발호재요. 네, 그러겠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영등포는 이제 이미 3대도심으로 다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영등포 쪽 투자에 대해서 퀘스천을 주는 분들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2014년 이미 확정이 됐죠. 네, 지금 종로 광화문하고 그렇죠. 강남하고 여의도, 영등포, 네, 이렇게 3대도심 위상이 종로, 광화문, 강남 그리고 여의도, 영등포거든요. 그 위상이 높이 올라간 그 바로 영등포인데 그 영등포 안에서도 또 핵심을 찾아라 하면 어딜까요? 당연히 영등포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서울시에서 영등포역 쪽에 그렇죠. 5년간 500억을 투자해서 이제 어마어마한 이제 개발을 하겠다고 발표를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영등포역이 계속 집중을 받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4차 융복합 산업 거점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렇죠. 지금 어차피 여의도 쪽에서 금융 쪽이 지금 많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그쪽에서 지금 쭉 이어지는 쪽으로 해서 핀테크 사업, 그렇죠. 파이낸싱 테크놀로지 이쪽으로 발전을 하고 또 하나는 물레 쪽의 지식산업센터들도 많이 이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죠. 여기에다가 지금 서남권에 이렇다 할 만한 공연장이라든지 문화가 없는데 서남권 창조 문화 발전소를 이쪽에 이제 만든다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영등포에 진행되고 있는 4차 그 산업, 융복합 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다가 영등포, 네, 또 겹경사가 있죠. 네. 지금 포스코에서 이제 컨소시엄에서 이제 그 신안산선, 10호선이죠. 이제 이곳에 대해서 우선 협상자로 대상이 돼서 올 9월에 착공을 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2023년이면 이제 완공이 될 텐데요. 자, 신안산선이 이제 시흥, 안산을 거쳐가지고 광명으로 해서 영등포까지 오게 되면 가장 혜택을 보는 것은 당연히 영등포겠죠. 당연히 빨대 효과에 의해서 가장 큰 대도심 쪽으로 쭉 빨려오는 것들이 부동산에선 효과가 있거든요.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영등포는 더 발전할 텐데 바로 그것이 영등포역이 될 텐데요. 그렇다면 영등포역은 당연히 트리플 역세권으로 네, 거듭나게 됩니다. 지금 현재도 KTX하고 지금 1호선까지 들어와 있는데 신안산선 10호선까지 들어오면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보면서 좀 잠깐 설명을 드리면은요. 자, 지금 영등포역이 바로 있는데 아까 1분 거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영등포역에서 30초 거리다. 네, 여기도 횡단보도 하나 건너면 바로 있을 정도로 영등포역 바로 앞에 있는 매물이거든요. 지금 이쪽에 영등포역이 있고 타임스퀘어 여기 있죠. 네, 또 신세계백화점 바로 있는 이 지역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고 당연히 여의도 바로 여기죠. 네, 저희 지금 방송한 이쪽이 바로 여기죠. 자, 영등포 뉴타운 지금 엄청나게 지금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아래쪽에 신길 뉴타운도 지금 굉장히 발전을 많이 하고 있죠. 자, 물레 쪽에 지식산업센터 쪽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것들까지 다 수혜를 볼 수 있는 것들이 바로 영등포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개발 계획도가 어느 정도 지금 나와 있죠.
지금 이런 모양으로 지금 영등포 여기 바로 개발이 될 텐데 본 매물지가 바로 이제 여기 있다 보니까 지금 여의도 쪽하고 영등포, 뉴타운 쪽, 또 이쪽에 물레 쪽에 이런 모든 것들을 볼 수 있는 바로 핵심 입지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역세권만 1차원적인 투자 매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서울시가 계획하고 만들고 있는 곳이고요. 신안산선 교통호재도 감돌고 있습니다. 저 이어서 건물 볼게요. 대규모로 지어진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뭐 이게 그림에 화면에 아마 잡힐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번듯한 건물이죠. 영등포역 쪽에 그 바로 또 앞에 지금 상업지에 위치했는데 이쪽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런 정말 번듯한 건물이 없거든요. 이제 정말 개발 초기여서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2020년 2월 준공 예정이다 보니까 현재 계약금만 내놓은 상태에서 중도금은 무이자죠. 당연히 우리가 아파트 청약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이거든요. 계약금만 내놓고 앞으로 2년 동안 이 지역이 다 좋아지는데 그 2년 동안의 시세 차익을 그대로 다 볼 수 있는 그런 매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영등포역 개발 중심에 있는 상업지 프리미엄 당연히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또 드리겠고 자, 총 13층에 206세대 대규모로 지어지는 원룸이 되겠는데 뭐 에어컨이라든지 세탁기 이런 것들은 풀옵션은 기본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피스텔은 입지를 빼놓고 논할 수 없잖아요. 상업지 프리미엄도 가져갈 수 있는 곳입니다. 가격도 체크를 해봐야 될 텐데요. 얼마인가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래 가치가 현재 가치에 이미 다 반영이 돼 있다 그러면 좀 투자하기가 조금 갸우뚱하겠죠. 자, 그렇지만 영등포역에서 정말 30초 거리, 초초초초 역세권인데 아직까지 기회가 있다는 거죠. 매매가가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미 서울 중심권 안에 있는 원룸 같은 경우에 지금 많은 것들은 벌써 2억, 3억, 지금 청담 같은 경우에는 6억, 7억까지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들이거든요. 자, 이런 측면에서 아직까지 1억 6,800, 네, 정말 제가 볼 때는 영등포역 바로 앞에 정말 마지막 금액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전세 당연히 현재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1억 6천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전세를 안고 투자하시면 800만 원 실투자가 가능하겠고 월세인 경우에도 보증금 1,000만 원에 월 70만 원까지 높게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영등포동 오피스텔 만나봤습니다.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두 곳 다녀왔고요. 자금에 맞는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세미나 다시 한번 안내해드리죠. 유재성 대표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서울 중심권 소액 투자 전략 공개하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 역삼역 인근으로 가시고요. 022077-6357 예약은 필수입니다. 대표님, 아직도 못 들으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어떤 세미나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서울 중심권 쪽에서 소액 투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아무리 이론적으로 설명드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사실 부동산이라는 거는 내가 실제 투자를 하면서 배워가는 게 부동산이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어떤 것들이 주택임대 사업을 하면서 가장 매력이 있는 것인지 지금 현재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투자하기가 어디가 좋은 것들인지 이런 것들은 구체적인 매물을 가지고 그것을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그런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정말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를 가지고 서울 중심권 쪽에서 주택임대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알려드리니까 많이 오셔서 또 무료 세미나니까 네, 그냥 편하게 오시면 되겠다. 다만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전화는 하고 오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기회 꼭 활용해 보시고요. 일부 꽉 채워주신 유재성 대표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